안녕하세요. MDS 인텔리전스의 이용규입니다. 자동차 사이버 시큐리티에 관련된 이야기를 계속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MDS 인텔리전스에서 다양한 프로젝트를 수행하시는 이동재 차장님과 함께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장님. 네, 안녕하세요. MDS 인텔리전스 이동재입니다. 네, 지난번 시큐어 플래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동차 기술이 발달하면서 소프트웨어 비중이 늘어나고 있고 제조사에서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시큐어 플래시를 적용한다고 설명해 주셨는데요. 이것은 전자서명 기술을 이용해서 중간자 공격이나 어떤 파일의 위변조를 막을 수 있는 기술이고, 저희 네오 키 매니저가 전자서명도 수행하고 전자서명에 사용됐던 보안 키들을 안전하게 보호한다고 설명해 주셨는데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저희는 국내 OEM을 비롯한 해외 다양한 OEM의 보안 요원 사항들을 파악해서 시큐어 플래시 및 사이버 시큐리티 요건 적용 관련 프로젝트를 수행했었습니다. 이런 사이버 시큐리티 대응을 위한 보안 기술들을 적용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암호키이고, 키 관리 시스템인 네오 키 매니저 적용 사례를 통해 국내외 다수 OEM이 요구하는 보안 요구 사항을 완벽하게 대응할 수 있음을 설명드렸습니다. 네, 설명 감사합니다. 다양한 OEM들의 보안 요건을 충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자동차 사이버 시큐리티 관련해서 펌웨어를 보호할 수 있는 보안 기술은 또 어떤 게 있는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자동차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거나 변경하는 방법은 물리적인 디버깅 포트를 이용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JTAG 포트가 있고, 이를 통해 제어기 내부를 실시간으로 검사하고 제어할 수 있습니다. JTAG 포트를 이용한 악의적인 소프트웨어 변조를 막기 위한 보안 기술이 시큐어 디버그입니다. 시큐어 디버그는 디버깅 작업을 수행하면서 시스템 보안을 유지하기 위한 기술로, 주요 목적은 개발자가 디버깅을 할 수 있게 하면서도 시스템이 해킹이나 부당 접근을 막는 것입니다. 시큐어 디버그의 핵심 요소는 제어기별 패스워드를 주입하여 디버깅 인터페이스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인증된 사용자만 디버깅을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면 좀 궁금한 게 있는데, 그렇다면 아예 이 물리적인 디버그 포트를 없애버리면 되지 않습니까? 네, 양산 시 디버그 포트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디버그 포트가 제거된 경우 자동차 출시 이후 발생한 제어기 문제에 대해 디버깅을 통한 대응을 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결국 디버그 포트를 없앨 수는 없는데, 그럼 자동차 제조사에서는 이 디버그 포트에 대한 보안을 어떻게 요구하고 있습니까? 네, 이러한 사유로 자동차 OEM에서는 필요시 시큐어 디버그를 적용하라는 보안 요건이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지정된 암호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시리얼 번호별 패스워드를 생성 후 제어기에 주입해야 합니다. 디버깅이 필요한 경우 안전한 방법을 통해 제어기에 해당 패스워드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시큐어 플래시는 원격 업데이트에 대한 보안이었다면, 이번에 말씀하시는 이 시큐어 디버그는 JTAG과 같은 물리적인 업데이트 포트를 잘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보호 기술인 것 같습니다. 그럼 시큐어 디버그가 어떤 원리로 이렇게 보안성이 높아지는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시큐어 디버그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제어기별로 디버그 패스워드를 생성하고 안전하게 보관해야 합니다. 그리고 디버깅 필요시 해당 제어기 시리얼 번호에 맞는 디버그 패스워드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NIST에서 권장하는 PBKDF2를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제어기별로 다른 디버그 패스워드를 생성합니다. PBKDF2는 가장 많이 사용되는 키 유도 함수로 솔트를 적용한 후 해시 함수의 반복 횟수를 선택하면 지정된 길이의 키값, 즉 디버그 패스워드를 생성해 줍니다. PBKDF2의 기본 파라미터는 보시는 그림과 같습니다. 5가지 파라미터 중 마스터 패스워드와 솔트가 가장 중요합니다. 마스터 패스워드는 유출되면 안 되기 때문에 KMS에서 안전하게 보관되어야 합니다. 솔트는 제어기 시리얼 번호입니다. 보안 요구사항에 따라 16바이트 또는 32바이트 길이의 디버그 패스워드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어기별로 안전한 패스워드 생성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디버그 패스워드는 제어기별로, 그러니까 시리얼 번호별로 주어진 규칙에 따라서 생성되는 방식이군요. 이렇게 되면 악의적으로 디버깅하는 걸 막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제조사에서 시큐어 디버그를 적용하려면 생산 설비하고 또 연동이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이런 양산 장비하고는 어떻게 연동합니까? 네, 시큐어 디버그는 양산 마지막 단계인 EOL 장비에서 제어기에 디버그 패스워드를 주입하고 제어기 내에 JTAG 락 로직이 수행되면서 적용되게 됩니다. 디버그 패스워드는 네오 키 매니저에서 제어기 시리얼 넘버별로 생성하는 것이 가능하고, 경우에 따라서 제어기 내부 로직을 통해
디버그 패스워드를 생성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생산 담당자, 개발자 모두 모르게 해당 디버그 패스워드를 안전하게 저장하는 것입니다. 제어기 생산 공정은 펌웨어 다운로드 장비, 코팅, 라우터, EOL 순서로 진행되고 시큐어 디버그는 일반적으로 EOL 단계에서 적용되나 경우에 따라서 MES와 연동되기도 합니다. 네오 키 매니저는 양산 장비와 연동을 위해 클라이언트 API를 지원합니다. EOL 장비가 제어기 시리얼 번호를 받아오면 네오 키 매니저 클라이언트 API를 통해 사전 정의된 PBKDF2의 기본 파라미터를 가지고 네오 키 매니저에 패스워드 생성 요청을 합니다. 네오 키 매니저는 해당 제어기 시리얼 번호에 맞는 패스워드를 생성하여 안전하게 보관하고 EOL 장비로 패스워드를 전달합니다. 실제 생산 설비하고 연동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럼 제 네오 키 매니저를 이용해서 실제로 많은 프로젝트를 수행하셨는데요. 실제 시큐어 디버그 관련된 프로젝트에는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습니까? 해외 OEM의 보안 요구사항을 대응을 위해 시큐어 디버그를 적용한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해외 OEM은 국내 티어 업체에 마스터 패스워드, 디버그 패스워드 길이에 대한 조건만 주고 모든 디버그 패스워드 관리를 요청하였습니다. 네오 키 매니저는 국내 티어 업체의 MES와 연동하여 제어기별로 디버그 패스워드를 생성하여 배포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내 티어 업체에서 시큐어 디버그 적용을 위해 네오 키 매니저를 도입한 사례도 있습니다. 해당 업체의 경우 제어기 내에서 디버그 패스워드를 생성하였고 이를 관리하기 위한 솔루션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EOL 장비를 통해 제어기 시리얼 번호와 디버그 패스워드를 네오 키 매니저에 저장하고 디버깅 필요시 제어기 시리얼 번호로 해당 패스워드를 조회하여 EOL로 배포하는 형태로 구축하였습니다. 정리하자면 저희 네오 키 매니저를 통해 OEM별, 제어기별, 공장 생산 라인별로 시큐어 디버그를 적용한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효과적으로 OEM 요구사항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기반 기술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차장님 설명 감사합니다. 자동차 소프트웨어에 대한 물리적인 공격 방법 중에 디버깅 포트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 이거를 막는 기술이 시큐어 디버그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시큐어 디버그는 각 제어기별로, 그러니까 시리얼 번호별로 PBKDF2라고 하는 난수 생성 알고리즘을 이용을 하고 이때 그냥 생성하는 게 아니라 OEM들이 요구하는 특정 조건들을 또 반영해야 되고 또 저희 네오 키 매니저는 OEM의 요구 조건 그리고 각 양산 장비하고 연동하는 것들이 굉장히 어려운데 이런 수행들을 많이 해봤다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일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얼핏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 제어기를 생산하는 제조사 입장에서는 까다로운 OEM의 보안 조건을 충족하면서도 생산에 문제가 없어야 됩니다. 저희의 다양한 경험을 통해 이 부분을 대응하였기에 고객사에서도 매우 만족하고 있습니다. 이동재 차장님 오늘도 설명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동차 사이버 시큐리티에 대한 중요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자동차 사이버 시큐리티와 관련된 새로운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MDS 인텔리전스의 이용규, 이동재였습니다. 감사합니다.